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무현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머신러닝을 할 때 고민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야 될지, 트레이닝 환경을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일지,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모델을 어떻게 배포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는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머신러닝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머신러닝이 어떤 건지, 어떤 과정에 거쳐서 머신러닝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같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세이지 메이커가 그런 머신러닝 프로세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을 해드릴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트레이닝부터 배포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세션에서도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AWS에서 머신러닝을 저희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모든 개발자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레이어를 가진 스택을 정의를 하고 서비스를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살펴볼 세이지 메이커는 머신러닝 플랫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네, 질문인데 답을 당연히 안 하시겠죠. 네, 비즈니스 프로블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을 때 그냥 괜히 궁금해서 풀질 않습니다. 네,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문제에서 이제 그 정의를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는다라면은 결과는 우리의 업무 성과에 반영이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줄 수가 없을 거예요.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즈니스 프로블럼으로부터 문제 정의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런 비즈니스 문제를 정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룰 베이스 알고리즘이라든지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것이 머신러닝 문제에 적합한지를 프레이밍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머신러닝으로 풀 문제가 맞아 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데이터를 여러 소스에서 수집을 하시고요.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을 하시고, 통합된 데이터를 클린징을 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좋은 데이터로 이제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이터 분석 툴에 넣어서 시각화를 한다든지 분석을 해서 정말 쓸 수 있는 데이터인지 한번 더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피처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스텝을 겪게 됩니다. 그런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서 만들어진 정제된 데이터는 이제 트레이닝을 하죠.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학습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찾아야 될 거는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찾는 건데,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여러 가지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이 튜닝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이 하나 나왔어요. 모델이 하나 나오면은 한번 학습해서 나온 모델이 정말 우리가 바로 처음에 정의했던 비즈니스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는 모델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의한 데이터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는 그런 데이터가 잘 수집이 됐다라면은 우리가 선택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정확한가?
적합한가? 네트워크 모델이 정확한가? 알고리즘을 잘 택했나? 라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서 결론적으로 좋은 모델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모델 파일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한테 던져주고 알아서 쓰세요라고 하면은 큰일 나죠. 네. 디플로이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디플로이 환경을 API 베이스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AP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우리가 스케일러블하고 코스트 이펙티브한 그런 환경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이제 API 서비스를 내놨어요. 내놓은 다음에는 그 모델에 대한 퍼포먼스 측정을 주기적으로 해서 이 모델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를 다 하셔야지 머신러닝 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학습하는 것만 집중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엔드투엔드로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푸실 수가 없으세요. 자, 하나씩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문제인지,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문제가 어떤 건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도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도메인 난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메인 난리지를 가지고 비즈니스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고, 비즈니스 문제가 분석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데이터를 여러 소스에서 수집을 하고 인티그레이션하고 클린징하고, 그런 것들은 아마존 S3 서비스이든지 아니면은 ETL 서비스인 글루 또는 아테나, EMR 또는 레드시프트 스펙트럼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프리프로세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다 준비되어 있는 서비스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힘든 일들을 하셔야 돼요. 주피터 노트북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다 짰어요. 트레이닝 스크립트를 짰으면 그거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한 대의 GPU 서버에서 트레이닝이 수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양이 크다든지 아니면은 모델의 알고리즘 사이즈가 크다든지 하게 되면은 한 대의 GPU 서버로 학습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분산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소스가 어디 있을까요? S3에 보통 저희는 저장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잖아요. 모든 데이터는 S3에 있고 퍼다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십시오입니다. 즉 S3에서 데이터를 땡겨오고 다시 저장하는 커넥터를 또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커다란 데이터가 있어서 이거 분석하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커다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내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지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노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을 건지도 이제 고민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모델을 안전하게 저장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학습에 관련된 고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이지 메이커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습 환경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리를 해드리겠다라는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배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배포를 위해서는 인퍼런스를 또 역시 이제 한 대의 서버에서 인퍼런스 API 서비스를 만들어서 될까요? 우리가 API 요청이 항상 동일하게 들어온다라는 가정을 하기는 힘들겠죠. 네, 웹 서비스 만드실 때 오토 스케일링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클러스터링 구성을 하시고, 이런 거를 동일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API를 하나 만들었으면은 예측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디버깅을 하셔야 되고요. 모델이 한 번 만들어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올해 초에 만들었던 모델을 올해 말까지 이제 그냥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분기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서 어떤 모델이 더 좋은지를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델의 다양한 버전을 디플로이를 효과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비교 분석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지 배포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이지 메이커는 이렇게 엔드 투 엔드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복잡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들을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요. 대상 고객, 대상 유저는 일반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뿐더러 개발자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의아하죠. 저는 딥러닝을 잘 모르고요.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하시면은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거는 딥러닝 공부하시면은 모두 다 이제 주피터 노트북 한 번씩 띄워 보셨을 거예요. 네, 본인의 컴퓨터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띄워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수행을 하신 다음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그런 힘든 작업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세이지 메이커의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고도로 최적화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알고리즘을 직접 만드시지 않으시고 데이터만 가지고 계신다라면은 트레이닝을 하고 트레이닝된 결과를 API 형태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두 번째는 학습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또는 커스텀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할 때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는 경우는 없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좋은 프레임워크들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저희 세이지 메이커는 어떤 프레임워크이든지 모두 다 수행을 하실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그런 아주 힘든 작업들을 하셨는데 그거를 자동화하는 기능을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저 또는 HPO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손으로 여러 가지 파라미터 세트를 선정을 한 다음에 다 수행을 하고 일일이 비교를 하실 필요 없이 저희의 HPO 기능을 사용한다면 가장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찾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배포죠. 엔지니어링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엔지니어링 노력이라고 한다라면은 서버를 만들고 그 위에서 웹 서비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구성을 한다든지 API 엔드포인트를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API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 있는 관리형 모델 호스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세이지 메이커고요. 즉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습 환경이나 배포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텝이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유연한 모델 학습을 지원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MXNet이라든지 텐서플로우, 글루온이라든지 사이킷런이라든지 어떤 프레임워크이든 모두 다 세이지 메이커 안에서 사용해서 학습이라든지 배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기까지는 약간 마케팅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약간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죠? 맨 이쪽 빨간색 친구들은 S3이죠. 네, S3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모든 것에 데이터에 관련이 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S3가 저희 AWS 서비스에서 데이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S3를 저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가운데는 역시 이제 세이지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어떤 서비스가 있죠? ECR입니다. 모두 다 컨테이너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컨테이너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대한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이제 저장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바로 ECR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이지 메이커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학습 코드와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시면 돼요. 인프라에 대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내가 사용할 코드, 그 다음에 데이터만 준비를 하시고 그 코드와 데이터를 어디에 위치를 시키냐. 학습 데이터는 S3 버킷에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 코드는 스크립트 형태로 가지고 계시던지 또는 다커 컨테이너
이미지 형태로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 종류는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는 S3 버킷에 있고 그 다음에 학습하는 그런 코드들은 이제 도커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세이지 메이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학습 시작 하면은 그 순간 학습에 필요한 EC2 인스턴스 클러스터가 되던 단일 노드가 되던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학습 데이터는 S3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지고 그 다음에 학습 코드는 ECR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컨테이너를 짓고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학습이 수행이 되면은 학습이 수행한 결과는 뭐죠? 모델입니다. 저희는 모델 아티팩트라고 부르고요. 모델 아티팩트가 자동으로 S3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클러스터 더 필요하나요? 자동으로 터미네이트 됩니다. 하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시간만큼 사용한 EC2 인스턴스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습된 모델은 S3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무엇일까요? 디플로이 환경을 만드는 거죠. 디플로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 아티팩트와 그 다음에 인퍼런스 코드가 필요하죠. 네, 동일합니다. 모델 아티팩트는 S3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코드는 ECR의 이미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지 메이커한테 자, 디플로이 해 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때 EC2 인스턴스, 요청한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네, S3로부터 모델 아티팩트가 다운로드가 되고 이미지를 사용해서 인퍼런스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가 비죠. API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 API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를 저희가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외부의 임의의 클라이언트에서 API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끝나나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를 계속 수행을 하고 API를 계속 수행을 하고 하면서 저희는 무엇을 얻죠? 고객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을 하게 되죠. 추가적으로 수집을 한다라면은 이 사이클을 다시 돌려야 돼요.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사이클이 바로 세이지 메이커가 지원을 하는 엔드-투-엔드 관리형 머신러닝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하기 전이랑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한 후랑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고객분이 얘기를 해주신 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하기 전에는 노트북 환경을 매번 이제 만드는 것도 IT팀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 배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지 서로 이제 원하는 게 달랐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겪는 일이죠. 사내의 GPU 자원이 충분히 많을까요? 충분히 많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GPU 자원을 팀 간에 이제 줄을 서야 되죠. 세이지 메이커로 사용하면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노트북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이 더 이상 IT팀에 요청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이제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배포 모델이 일관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가상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유연한 배포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클라우드의 장점이시죠. 네. 언제든지 원하는 자원을 땡겨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팀 간에 그 자원 경쟁을 할 필요가 없고 원하시는 만큼 실험을 할 수가 있도록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장점들을 무엇을 통해서 이제 이 인투이트라는 회사에서 확인을 했냐?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해서 실시간 사기 탐지 기능을 이제 구현해 보셨어요. 중간에 보이시는 게 스파크가 들어 있습니다. 네, 스팍과 그다음에 세이지 메이커는 통합이 될 수가 있으세요. 스팍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성을 하셔서 전처리를 스팍으로 하시고 전처리 스팍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 때 세이지 메이커에게 모델을 만들어줘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계속 스팍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면 뭘 해야 되죠? 모델을 활용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을 하는 것도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이런 파이프라인 통합을 세이지 메이커로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성과를 얻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세이지 메이커를 다시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노트북 인스턴스를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공부를 할 때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세이지 메이커 그냥 사용하시면은 정말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저희가 지원해 드린다라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한 10개 정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게 딥러닝과 머신러닝 둘 다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머신러닝 학습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이렇게 4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세이지 메이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씩 보시면은 가장 간단한 거는 주피터 노트북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피터 노트북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런 일들을 하셨어야 됐어요. 세이지 메이커가 없다라면은 작년에 저희가 고객분들을 모시고 딥러닝 워크숍을 수행을 하면서 주피터 노트북 하나 만드는데 1시간, 2시간 정도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용자 경험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부터 알려드려야 될 경우가 있었고, 주피터 노트북을 리모트에서 접속하기 위해서는 SSH 포트 터널링이라는 걸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개발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해버립니다. 웹 콘솔에서, 세이지 메이커 콘솔에서 주피터 노트북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 만들어지고요. 액세스 하는 것도 AWS 웹 콘솔에서 바로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이지 메이커 콘솔이고요. 노트북 인스턴스 메뉴로 들어가서 노트북 인스턴스 만들기로 들어가시면은 간단하게 이름을 주시고 주피터 노트북 인스턴스를 어떤 EC2 인스턴스 타입으로 만들 건지를 선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주피터 노트북이 S3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S3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IAM 롤이 필요하죠. IAM 롤을 정의를 하고 create 하면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만들었고요. 만들어진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는 오픈 버튼만 클릭을 하시면은 어디 딴 데 안 가셔도 바로 주피터 노트북을 이렇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폴더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세이지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사용하실 때 매뉴얼을 보고 하나하나 배우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제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예제 파일을 가지고 이제 바로 시작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딥러닝, 머신러닝을 이렇게 깊게 공부를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와 큰 데이터에 최적화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10가지 정도 이제 알고리즘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 10가지는 10개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계속 저희가 추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알고리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이 알고리즘들의 특징은 이런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데이터를 스트리밍으로 쭉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데이터라고 그래서 트레이닝 환경이 메모리를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싱글 패스로 트레이닝을 하는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는 굉장히 큰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정도 알고리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DeepAR이라는 알고리즘은 얼마 전에 추가가 됐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0인지 1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개인지 고양이인지 말인지 사슴인지를 분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숫자를 예측하는, 즉 어제 날씨는 어때? 뭐 이런 경우에 온도는 얼마일까라고 예측을 하는 리그레이션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리니어 러너라는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는 XGBoost라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실 필요가 없고 데이터를 집어넣으시고 바로 학습을 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추천입니다.
추천 엔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추천 엔진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스케일러블하게 운영하는 것과 스케일러블하게 트레이닝하는 것도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팩터라이제이션 머신이라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아마존 레코그니션 모두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레코그니션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어요. 특정 사진을 올리면은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를 딱딱딱딱 알려주는데, 그 클래스가 저희가 레코그니션 서비스로 제공하는 클래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클래스와 다르다라고 하면은 직접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이제 만드셔야 돼요.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죠. 레스넷을 쓸지, 알렉스넷을 쓸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 다음에 하이퍼파렌트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시면은 바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데이터만 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은 좀 재밌는 거죠. 머신러닝 번역기입니다. 네, 번역기를 만들 수 있는, 번역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이 알고리즘은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알고리즘이고요. 꽤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겁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가지고 프레딕션 하겠다.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우리가 이 제품이 얼마나 팔릴 건지 예측을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연속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딥 AR이라는 포캐스팅 알고리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여러 개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을 시켜서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을 해드리는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네 가지 알고리즘은 이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K-means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어요.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룹핑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모르겠는데 너가 한번 그룹핑을 해봐라고 하는 게 바로 K-means 알고리즘이고요. 그 두 번째는 PCA 알고리즘은 이거 자체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피처를 굉장히 큰 피처를 좀 작게 만들어서 학습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 모델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PCA라는 기법이고요. 이것도 역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토픽 디터미네이션. 어떤 문서가 있을 때 이게 주제가 뭐냐? 라는 걸 이제 뽑아보고 싶어요. 바로 전 세션에서 저희가 아마존 컴프리엔드라는 기능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의 도메인이 다르다, 데이터셋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만의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LDA라는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NTM이라는 알고리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10가지 알고리즘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데이터만 잘 신경 쓰시면 돼요. 앞에 보셨던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중에서 뒤에 있는 것들은 거의 신경을 안 쓰시고, 앞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지 결과가 잘 나올지, 그것만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터라는 거는 딥러닝을 공부하셨으면은 이제 조금 이제 뎁스가 있네라고 이제 하실 텐데, RNN이랑 CNN 모델을 어텐션과 함께 사용하는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저희가 구현한 겁니다. 활용 예로는 가장 단순하게는 이제 번역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는 시퀀스 투 시퀀스 알고리즘을 사용하셔서 텍스트를 요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다든지 그런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타임 시리즈 포캐스트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된 여러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함께 학습을 시킬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부족한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프레딕션 하는 것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예측하는 거는 특정 시점에 어떻게 돼?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1Q, 즉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떻게 될까? 어떤 특정 기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세이지 메이커를 이용해서 학습을 단순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단순화가 될까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에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4가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학습 환경을 구성해야 돼요. 학습 환경을 구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EC2 인스턴스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EBS 스토리지를 생성해서 붙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사용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아니면 머신러닝 엔지니어에게 그 EC2를 주면서 자 여기서 학습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학습 스크립트를 EC2로 복사를 하고 학습 데이터를 매뉴얼로 이제 복사를 하게 되고 그 작업이 끝나서야 이제 학습을 수행합니다. 학습을 수행한 다음에 그 비싼 GPU 인스턴스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될까요? 네. 없애야죠. 터미네이트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세이지 메이커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2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학습에 사용할 스크립트. 만약에 텐서플로우나 아파치 MXNet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학습에 사용할 스크립트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지 메이커가 그 학습에 사용할 스크립트를 호출해서 트레이닝을 수행하고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코드가 들어있는 파이썬 노트북 정도만, 주피터 노트북 정도 2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스크립트, 트레이닝 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계속 작성했던 그 스크립트 그대로입니다. 네, 세이지 메이커를 위해서 어떠한 라인도 추가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단지 그거를 잘 호출할 수 있는 노트북 하나만 마련하면 되는데 그 노트북 안에 어떤 코드가 들어가냐? 복잡한 거 아니야? 안 복잡합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텐서플로우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이지 메이커 파이썬 SDK 안에 텐서플로우용 이스티메이터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이 이스티메이터를 사용을 해서 클래스 하나만 이제 정의를 하면 돼요.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이 객체에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트레이닝 스크립트 이름이 들어가요. 트레이닝 스크립트 이름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IAM 롤이 들어갑니다. 왜 필요할까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S3에서 카피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S3에 접근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롤이 들어가는 거고 그 아래 트레이닝 인스턴스 카운트 라는 이제 파라미터가 있죠. 트레이닝을 한 대로 하고 싶으면은 1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트레이닝을 10대로 하고 싶으시면은 1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트레이닝에 사용할 EC2 인스턴스 타입도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좀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GPU가 필요할까? C4 X라지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해볼 수가 있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도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티메이터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하나 정의를 하면은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작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fit이라는 함수 하나만 호출해주면 돼요. fit이라는 함수 하나를 호출하면은 세이지 메이커는 요청한 EC2 인스턴스 타입과 개수만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S3에서 복사를 해서 EC2 인스턴스 안에다가 복사를 해놓고 네 그리고 트레이닝 코드를 활용을 해서 네 컨테이너를 지어가지고 트레이닝을 막 시킨 다음에 트레이닝이 종료되면은 자동으로 모델은 S3 버킷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트레이닝 환경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아파치 스팍과 이제 같이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인투이트라는 곳에서 아파치 스팍 파이프라인의 학습이랑 그 다음에 인퍼런스 작업을 그런 태스크를 세이지 메이커로 이제 연동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에 대한 다시 설명이고요. 즉 스팍 파이프라인 안에서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세이지 메이커 스팍 SDK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시면은 스팍에서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머신러닝, 딥러닝 프레임워크와도 함께 활용이 가능해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텐서플로우나 아파치 MXNet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스크립트만 준비하시면 돼요. 저희가 컨테이너는 저희가 지어드립니다. 하지만 텐서플로우나 아파치 MXNet 외에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스크립트만 준비하는 건 아니고 조금은 수고를 해 주셔야 돼요. 다커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커 이미지를 만들어서 ECR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일합니다. 세이지 메이커한테 저 ECR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환경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배포를 해. 그 이유는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예, 유연한 분산 환경을 관리형 서비스로 이제 지원해 드린다는 건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즉 데이터는 S3 버킷에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신 스크립트 또는 여러분들이 생성한 더커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 환경을 만듭니다. 트레이닝 환경을 만들고 데이터가 자동으로 그 환경으로 로딩이 되고 트레이닝이 완료되면은 모델의 결과를 다시 S3에 저장을 하고 트레이닝에 사용했던 그런 EC2 인스턴스들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환경을 선택을 하실 때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CPU가 필요한 트레이닝이다 하면 CPU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PU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P2가 필요한지 P3가 필요한지 사이즈는 어떤 걸로 할지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은 프리뷰 상태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는 거를 세이지 메이커한테 맡겨버릴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되면은 트레이닝 작업이 굉장히 단순화되겠죠. 이런 환경들을 모두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영상 데모에서 잠깐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키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안전하게 저장이 돼야 되고,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은 액세스 컨트롤을 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을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배포하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쉽지 않은 게, 만약에 모델 하나를 하나의 버전으로 배포한다 그러면은 웹 서비스 하나 해가지고 그냥 돌리면 되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여러 가지의 버전을 테스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데이터로 학습을 A라는 파라미터 셋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셋으로 해서 학습된 모델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B라는 하이퍼 파라미터 셋으로 학습된 모델이 나왔는데 두 개가 보기에는 이벨루에이션 했을 때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서 실제 프로덕션으로 보내서 실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흘려보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한번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디플로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만든다라고 하면 두 개의 API 서비스를 만들어서 각각 일일이 트래픽을 어떻게 흘려보낼지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일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버전 4개로 만들었어요. 모델을 4개를 만들어냈어요. 4개를 만들어내고 각각의 트래픽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50% 정도 트래픽을 흘려보내고 싶고, 녹색 옆에 있는 거는 30%, 아래에 있는 것들은 10% 정도 API 리퀘스트를 분배를 해서 한번 결과를 보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시면은 여기에 맞게 API 서비스가 배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배포까지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엔드투엔드로 정말 세이지 메이커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간단한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정해야 되죠. 네, 문제를 정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프로블럼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했지만, 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가 모두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많이들 하는 이런 식물의 종을 이제 구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를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문제는 이거예요. 아이리스라는 꽃이 들어왔을 때 이게 3가지 종류 중에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모델을 이제 만들고 싶습니다.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까입니다. 이렇게 4가지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스피시스라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종을 0일 때는 아이리스 세토사, 1일 때는 아이리스 베시컬라, 2일 때는 아이리스 어쩌고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 그런 데이터 셋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해야 되는 거는 트레이닝 스크립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텐서플로우를 사용한다 하면은 텐서플로우를 활용을 해서 트레이닝하는 스크립트를 기존에 짜듯이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단지 몇 가지 이제 규칙은 있어요. 왜냐면은 세이지 메이커가 이 스크립트를 호출해 줘야 되잖아요. 호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이름 정도 규약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트레이닝 코드는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함수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된다든지 그런 간단한 규약만 지켜주면 되시고요. 예, 세이지 메이커 코드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트레이닝 코드에다가 집어넣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예측 스크립트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파이썬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으로 들어와서 S3 버킷 이름을 정의해야 됩니다. S3 버킷 이름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닝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델 아티팩트를 S3 버킷 어디에다 저장할지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get execute role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인스턴스에다가 어떤 롤을 부여를 할 건지 주피터 노트북을 만들 때 롤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롤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 객체를 아까 보셨던 작게 보셨던 거를 좀 크게 보여드리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트레이닝 스크립트고요. 일반 파이썬 스크립트입니다. 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카운트는 제가 1개로 했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타입은 C4X 라지로 했습니다. 트레이닝 스텝이라든지 이밸루에이션 스텝 등등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도 이 이스티메이터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f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트레이닝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끝나면은 잡이 컴플리트 됐다. 그다음에 CPU가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이 됐다라는 것이 기록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세이지 메이커 콘솔로 돌아가 보시면은 세이지 메이커의 콘솔 보면은 주피터 노트북이 있었고요. 아까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아래 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잡이라는 게 뭐냐면은 트레이닝 잡입니다. 앞에 트레이닝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트레이닝했던 모든 잡이 모두 다 이제 세이지 메이커 콘솔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런 잡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매트릭들을 생성을 할 거잖아요. 로그도 생성을 하고 그런 로그랑 매트릭들은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또 이후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잡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트레이닝 잡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끝났고 현재 상태는 어떻고 어떤 IAM 롤이 부여됐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트레이닝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배포죠. 배포하는 거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만큼 쉽습니다. deploy라는 함수 하나만 호출해 주시고 그 함수에 전달하셔야 될 거는 initial instance count예요. 처음에 인스턴스 몇 개로 시작을 할까? API 환경을 이니셜이 들어간 건 중요하죠. 스케일업을 합니다. 오토 스케일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이 된 디플로이 환경을 만드는 게 이 함수 하나로 끝나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 환경을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할 건지도 여기서 명시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디플로이가 되는 과정은 역시 세이지 메이커 콘솔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디플로이 됐을 때 그러면 수많은 그 모델을 디플로이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 디플로이는 어떤 모델이 적용이 됐는지도 콘솔에서 다 확인을 아래와 같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디플로이가 끝났으면 이제 사용해야 되잖아요. API. 이거 API URL 있으니까 이거 호출하세요. 아니면은 이런 코드를 사용해서 호출하세요라고 이제 들어야 되고요. 그 바로 URL이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이지 메이커 SDK를 사용하면은 이 API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predict라는 함수 하나만 호출하시면 됩니다. predict 함수 하나만 호출했더니 제가 데이터셋을 준 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레이블 원일 확률이 지금 99%로 이제 나온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을 정의를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는 것까지 모두 다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이지 메이커가 굉장히 궁금해
주셨을 거예요. 워낙 궁금하셨으니까 오셨을 테고. 그리고 다음은 뭘 해야 되냐? 예, 저희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Getting Started라는 도큐멘테이션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고요. 그리고 콘솔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약간의 이제 코드들이 필요합니다. 즉,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SDK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파이썬 버전이 있고요. 스파크 버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딥러닝 하시면은 파이썬 버전을 사용하실 거고, 스파크 파이프라인과 인티그레이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파크 SDK, 스파크 버전의 SDK를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빌트인 알고리즘들과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세이지메이커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MXNet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모두 다 이제 저희가 예제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요 GitHub 리파지토리에 가면은 그런 예제들이 있고요. 또한 주피터 노트북을 세이지 메이커 안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폴더 하나 생긴 거 보셨죠? 그 안에도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세이지 메이커를 활용해서 정말 현명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모두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